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그간 급등세를 보이다 최근엔 들어서 한참 동안 조정세를 거치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의 특징 및 하락 원인에 대해서 한번 분석하는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닥과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상단에 있는 차트가 코스닥 차트고요. 자, 하단에 있는 차트가 제약 차트입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제약 지수 차트인데요.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코스닥과 제약바이오 섹터가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차트를 함께 보시면은 코스닥 지수가 급등할 때는 제약 지수가 같이 급등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자, 코스닥 최근에 올 2월 달부터 이제 조정 거치고 있는데, 자, 그 동안도 자, 제약 지수 또 같이 조정을 거치고 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딱 한눈에 보시기에도 제약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거의 유사하게 움직인다 라는 것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유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특징을 먼저 보면 이제 종목들의 적정 주가의 평가가 어렵습니다. 자, 이는 실적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고평가 논란이 그래서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제약바이오 섹터라고 할 수 있겠고, 자, 실적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에 의한 신약 개발과 임상 등에 대한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약을 판매하면서 자, 실적을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들은 주가가 잘 가지 못하고 신약 파이프라인의 임상 3상 등과 같은 출시 임박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자, 상당히 급등을 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다른 대형주들에 비해서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시총에 비해서 시가총액에 비해서 기타 제조업과 같은 종목들에 비해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인다라는 것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작년 4분기 정도부터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급등을 했죠. 자, 상승 원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승 원인은 셀트리온이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이었던 셀트리온이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됨으로써 적정 가치, 공매도가 줄어들고 적정 가치를 평가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먼저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요. 자, 그리고 작년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신라젠이란 종목이 있습니다. 자, 신라젠은 현재 코스닥 시총 2위 정도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데, 자, 신라젠에서 개발 중인 팩사백이라는 신약이 있습니다. 이 약이 미국에서 임상을 거치고 있는데 약간 여러 암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삼상 시험도 돌입해서 이제 출시도 임박해 옴에 따라서 신라젠 열풍이 불었습니다. 자, 주가가 뭐 10배 이상 뻥튀기 되기도 했고요. 자, 신라젠 열풍, 그 다음에 셀트리온 이전 상장 기대감, 자, 요런 것에 의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많이 보여줬습니다. 자,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 평가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 즉 수급에 의해서 거의 주가가 움직인다고 보면 되겠는데, 작년 초반에 코스피가 지수가 엄청나게 상승했죠. 코스피 지수가 상승 후에 조정 기간을 거치면서 코스피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에 많이 투자됐던 자금들이 이제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 많이 이동하면서 자, 제약바이오 섹터가 급등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거는 차트를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차트가 코스피 차트고 밑에 있는 차트가 코스닥 차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코스피가 한참 상승을 했죠. 한참 상승을 한 이후에 자, 작년 한 4분기 정도, 그 다음에 올 초에 이렇게 조정을 거치는 그 기간 동안에, 같은 기간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자, 코스닥 지수가 급등을 했죠. 즉 코스피가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동안에 코스닥 제약바이오 섹터 위주로 돈이 몰리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급등했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코스피 조정 기간에 자, 코스닥이 급등했다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자, 그 이후로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이제 조정을 거치고, 자, 코스피 지수도 지금 같이 조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한참 동안 상승하던 코스닥 지수, 제약바이오 지수가 왜 최근 들어서 조정을 거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이유로 돈의 이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주식은 뭐 돈이 얼마나 몰리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돈이 얼마나 빠져나가느냐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돈이 빠져나가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최근 힘든 구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펀더멘털보다는 이제 수급에 대해 움직이고 있고요. 자, 적정 주가 판단이 어렵다는 말씀 아까 드렸고, 변동성이 크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상당히 급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자, 그럼 이 자금들이 어디로 빠져나갔느냐를 한번 진단을 해보면, 물론 뭐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자, 일단 코스피가 쉬는 동안에 제약바이오에 돈이 쏠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코스피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좀 움직이는 모습이 있는데, 자, 지수가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실적 대비 적정 주가가 형성됐다는 판단에 요게 1차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로 돈이 물렸다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잠시 쉬는 동안에 남북 경협주, 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남북 경협주 쪽으로 상당히 자금이 많이 몰렸다. 즉, 첫 번째로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남북 경협주 쪽으로 자금이 많이 이탈되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일단 공매도가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자, 일단 상승을 많이 하게 되면 고평가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가 급증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공매도,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들의 공매도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하락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이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있죠. 자,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슈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 투심이 얼어붙은 것이 있고요. 자, 이 논란은 뭐 여전히 다퉈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일단 돈이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자,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뭐 다퉈볼 여지, 요거에 만약에 기존의 분식회계가 아니다라고 판결이 나올 경우에도 일부 반등은 있겠습니다만, 일단 수급 자체가 꼬여버렸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도 전체적으로 좀 투심이 얼어붙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도 적폐청산과 같은 정치권 잣대가 조금 적용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투심이 얼어붙은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자, 제약바이오 섹터의 하락의 두 번째 원인이라고 저는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하락하는 세 번째 원인, 저는 회계 처리 기준의 변화, 회계 처리 기준의 변화를 한번 꼽아봤는데요. 재작년에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벌어지면서 회계 기준이 좀 더 깐깐해졌습니다. 까다로워졌는데, 자, 대우조선해양의 임직원과 그 다음에 딜로이트 앉은 회계법인의, 자, 회계사들, 전현직 회계사들이 징역형을 받으면서, 자, 회계법인들이 좀 더 깐깐하게 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하락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존의 임상 단계에서 신약 개발비 처리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 KIFRS에서는, 자, 신약 개발비를 실현 가능성, 자, 요게 매출로 이어질, 이익으로 이어질 실현 가능성이 있을 때는 무형자산, 자, 없을 때는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애매모호한 기준만 있을 뿐 구체적인 잣대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에서는, 자, 신약 개발에 투여된 자금들을 무형자산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산이 늘어나고, 자, 영업이익이 늘어났는데, 최근에는, 자, 비용으로 반영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신약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잡아놨다가 이제 회계법인에서 이것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맞겠다라는 지적 사례가 늘어나면서 실적 쇼크가 나오는 종목들 나왔습니다. 차바이오텍과 같은 기존에 무형자산으로 반영하던 것을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적자가 났고요. 그러면서 뭐 관리 종목으로 지정도 되는 등, 자, 회계 처리 기준이 깐깐해지면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하락을 또 주도하고 있다. 당분간은 이런 게 계속해서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악화됩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신약 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기존과는 다르게 실적 자체가 좀 더 악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약바이오 상승을 제한하는 원인이 된다. 자, 저는 세 번째 원인으로 회계 처리 기준의 변화를 꼽아봤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향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이슈인데, 자, 향후 시나리오를 제가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를 써놨지만 제가 좀 가능성이 높은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장기간 횡보한다. 최근에 뭐 이게 조정을 많이 겪고 있는데 장기간 횡보한다라는 것을 저는 첫 번째 시나리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한번 꼽아봤고요. 여기서 일단 수급이 물량이 나올 만큼은 대부분 나오지 않았나? 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갑자기 급등을 뽑아내는 것은 아주 뭐 강력한 뉴스가 나오기 전에는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개인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조정을 일정 기간 동안 거친 후에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를 펼친다라는 것이 이제 제 두 번째 시나리오인데, 아무래도 첫 번째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은가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죠. 세 번째, 추가 하락한다. 자,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또 급락을 하면서 원래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일단은 뭐 나올 만한 뉴스가 많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이 아무래도 또 신약들이 임상 성공하는 회사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투심이 좀 살아날 수 있고요. 여기서 악재들이 만약에 더 터져 나간다면, 악재들 뭐 나올 만큼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악재들 더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뭐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둬야 된다. 역시 뭐 실적 악화 같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약바이오 섹터는 기대감 자체로 올라갔기 때문에, 기대감 자체가 지금 이제 뭐 내려올 수 있습니다. 기대감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주가는 더 내려올 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작아지면, 즉 기대감이 작아지면 돈이 더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된다. 하지만 제가 보는 시나리오 첫 번째, 장기간 횡보하는 것이 가장 높은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이 제 첫 번째 시나리오고, 그 다음 순위로는 이제 신약 개발 성공과 같은 호재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를 펼칠 수 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종목별로 좀 차별화돼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대감이 점차 떨어지면서 추가적인 하락도 뭐 염두에 두자. 자, 요 정도로 세 가지 시나리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에는 뭐 시총이 상당히 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제조업들과는 다르게 기대감, 실적보다는 수급에 의한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크고, 해당 기대감들이 많이 낮아지고 악재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조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향후에는 뭐 장기간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오늘 방송 정리하면서, 자, 긴급진단 제약바이오 섹터 특징과 하락 원인 분석 방송 마치고요. 또 다음번에 새로운 이슈 있으면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